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200%더 받는 특급 비법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네, 그럼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 박사 이준석입니다. 지난 20년간 노후 재정 설계와 연금 제도를 연구해왔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상담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시다면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받고 계신 금액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열의 9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정보의 공백을 메워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복잡한 계산과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처음에 기초연금을 월 15만 원 정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몇 가지 조정을 거친 후에는 월 32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이 그 기준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포함되고 금융자산도 포함되고 심지어 자동차 가격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 방식이 정말 복잡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집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바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연 4%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공제 제도를 모르시고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모두 금융재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도 2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빼주고요. 3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은 별도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는데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래된 차 한 대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왜 200%더 받는다고 표현했는지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월 33만 4,81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을 온전히 다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감액이 되고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또 감액이 되거든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산 방식이 있어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되는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 가구 최대액의 80%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팁이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분만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그분만 신청하시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받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소득인 정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해당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채 신고를 빠뜨리십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주고 계시다면 그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의료비 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많이 나가신다면 이것도 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병원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벌고 계시다면 30만 원은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재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실제 활용도는 낮은데 재산으로는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소득인 정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식이 오래된 경차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일반 예금보다는 3년 이상 장기 상품으로 전환하시면 5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같은 절세 상품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방법은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생일이 한참 지나서 신청하세요. 소급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선정 기준액이 조정됩니다. 보통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2월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은 1월에 다시 신청해 보시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월 10만 원 이상 추가 절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 하위 40%는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이때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셨다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되어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부부 감액도 없어지죠. 이런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신고하세요. 의료비로 큰 지출이 있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산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이 바쁘시다 보니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도 연금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할아버지 사례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받고 계셨고요.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 몇 가지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부채로 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둘째, 3년 동안 모아둔 의료비 영수증이 800만 원어치가 있었는데
이것도 공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예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조정하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갔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었지만 그래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충청도에 사시는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시골에 집 한 채와 논밭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서 혼자 사시는데 기초연금은 재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농어촌 지역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농지는 직접 경작하시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10년 넘게 타시던 경트럭은 재산에서 제외되고요. 무엇보다 할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계셨는데 이것을 사적 이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든 용돈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해보니 이 할머니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33만 원 전액을 받게 되셨고 할머니는 이 돈으로 병원도 다니시고 영양제도 사드시면서 훨씬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부부입니다. 두 분 다 70세가 넘으셨고 작은 빌라에 사시면서 국민연금을 각각 30만 원씩 받고 계셨어요. 기초연금도 부부 감액 적용받아서 각각 20만 원 정도씩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남편분이 6.25 참전 용사셨는데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면서도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었죠. 또한 부인분이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장애 등록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경증 장애라도 등록이 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기초연금이 각각 5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고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고 부채가 있다면 증빙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만 65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서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탈락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산정이나 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꼭 이의 신청을 하세요. 또한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이 줄어들었다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셨다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생겼다거나 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세금 내신 분들이 받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상의하시고 주변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특히 자녀분들께 부탁드리는데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세요.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 되시면 자녀들의 부담도 줄어들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잘 활용하세요.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셋째, 재산 구조를 조정하여 소득인 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정리하고 장기 금융 상품을 활용하세요. 넷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다섯째,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추가 혜택을 받으세요. 여섯째,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을 고려하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기초연금을 200% 더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200%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받게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받던 것을 받게 되셨고 어떤 분들은 감액되던 것을 전액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실지도 미리 계획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를 사드시거나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정기검진을 받으시는데 쓰시면 좋겠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니까요. 취미생활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못 해보신 것들 이제는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악기를 배우신다거나 여행을 다니신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본인을 위해 쓰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신 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축도 하세요. 기초연금으로 매달 조금씩 저축하시면 비상시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액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선정 기준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받지 못하신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독거노인 지원 사업, 치매검진 사업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번 돈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사회활동도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거나 적게 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